카카오는 저점에서 또 한 1, 2개월 만에 빠르게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AI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카카오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모습은 챗GPT 온보딩하는 이 효과는 저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걸린다? 네, 예상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이민수의 경제토크 염정 이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또 카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그죠? 오랜만에 이제 카카오로 돌아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정말 한동안 그때는 몇 년 전에 네이버 카카오가 포트에 없으면 안 되죠. 지금 만약에 지금 반도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저는 그때 또 이제 카카오가 빠질 때쯤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카카오 더 이상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얘기 안 하겠다. 지금은? 그때 그 말씀은 즉 이제 카카오는 이제 고점에서 좀 빠지기 시작하니 더 이상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겠다는 곧 매도 의견이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그 부분을 말씀해 명확하게 하고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했고 매듭이 됐고 그죠? 이제 오랜 세월 지난 세월을 거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뭔가 좀 변화의 시기. 기본적으로는 이제 AI의 흐름 그죠? 네. 그게 이제 국내 플랫폼 업체들이고 카카오는 특별히 대대적인 이제 개편이 그쵸? 이제 곧 있을 예정이죠. 네. 일단은 카카오는 9월 23일 이프 카카오 행사를 통해서 기존의 카카오톡의 개편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오픈 AI와의 협업에 대한 부분을 공개할 예정이죠. 시장에서는 다 내용들은 큰 틀은 알고는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얼마나 좀 보기 좋게 잘 구현되는 날이냐,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개편이 열리게 될 경우 정말 기존 유저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한 3, 4개월의 주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바닥에서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거는 사실은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었었죠.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빠르게 형성을 했어요. 카카오, 네이버 모두 다. 그 후부터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네이버는 추세적으로는 좀 하락해서 빨리 돌리지 못했고요. 카카오는 기존 낙폭을 절반 이상 거의 지금으로서는 고점에서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가장 최근 저점 대비해서 지난 고점이었던 6월 고점까지 거의 한 7, 80%까지 주가는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종목이 좀 다르게 간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카카오는 저점에서 또 한 1, 2개월 만에 빠르게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AI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말씀드린 이프 카카오 행사를 통한 그 전까지의 기대감이 좀 반영된 주가다. 그럼 그 다음에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네. 기대감이면 세론이지 뭐. 실제로 열었는데 네. 기대감과 비슷해 정도라면은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가져간다고요? 세론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세론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예. 크게 이제 카카오의 개편을 이야기해 보면 카카오톡 자체의 개편이겠죠. 예. 최근 우리가 카카오 얘기할 때가 코로나 이후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의 광고 매출이라든지 실적 계속 좋아지면서 상승했었던 구간이었는데 최근 2, 3년 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딱 카카오가 빠지기 시작하는 그 구간 동안 플랫폼 업체들이 안 좋았던 구간 동안 보게 되면은 MZ세대들의 이탈입니다. 카카오에서의 이탈. 카카오를 안 쓴다가 아니고요. 카카오를 덜 쓴다예요.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다죠. 그렇죠. 예.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새로운 SNS 형태가 카카오를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생겨서 지금 카카오의 주 사용자들은 40대 이상, 40, 50대 이상이 대부분 머물러 있고 20, 30대 특히나 이제 MZ세대 밑으로는 카카오의 머무르는 체류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카카오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모습은
인스타를 겨냥한 부분이겠죠. 여기다 뭐 숏폼 형태라든지 기존의 모델과는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좀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오히려 카카오가 불편해졌네라고 인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기존 유저들을 잡으면서 새로운 유저라기보다 유저들을 다시 한번 좀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챗GPT 이야기죠. 그렇죠. 예, 챗GPT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유료 모델도 있고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한두 번 해봤다 정도의 사람들도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구독을 하고 있는 유료 유저들의 숫자의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챗GPT의 고민도 그거예요. 최근 빠르게 성장률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다소 좀 정체 상태에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챗GPT가 카카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기존의 모델과는 좀 다른 형태의 모델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글로벌 침투를 조금 더 가파르게 올리고 이를 통해서 또 광고 수익도 뭐 쉐어한다거나 그에 대한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성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카카오의 챗GPT를 심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지죠.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얼마나 쓰세요? 챗GPT 자주 쓰세요? 자주 써요. 네. 네, 자주 쓰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업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접근하기는 편안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만약에 챗GPT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좀 편안해지게 가능하겠죠. 뭐 카카오가 여기서 챗GPT에 대한 그 구독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져간다기보다 초반기에는 당연히 체류 시간 확보겠죠. 체류 시간이 확보되면 플랫폼의 특성상 트래픽이 늘고 광고에 대한 광고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두 번째 모델이 조금 더 좀 더 빠르게 구현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번 챗GPT의 카카오톡에 이거 온보딩 한다 그러더라고요. 온보딩 하는 이 효과는 저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걸린다? 네, 안 걸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카카오톡의 재편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두 번째 모델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되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로 굳이 이제 구획을 나눠서 이야기하면 카카오톡 자체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될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구독 모델로 이어질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전망하기 좀 어려워요. 그거야 카카오가 경쟁력이 솔직히 있나?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 언어 모델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건데 카카오는 거기서 늦었다.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오픈 AI랑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체 또 모델을 또 서비스를 공개한다는 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나타날 수 있을지는 약간의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적인 걸로 힘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이버도 사실 어려워요. 어렵죠. 사실 네이버가 먼저 그렇죠. 하이퍼X를 나왔지만 시장에서 반응은 사실은 거의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변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구간이고요. 이게 이제 국내 시장만 또 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써보면 뭐 네이버는 기존에 쓰던 거랑 뭐 네이버도 요즘 치면 메뉴에 뭐 AI 비슷하게 뭐 좀 떠요. 근데 뭐 기존의 서비스에서 뭐 조금 더 한 것 같은데 그 챗GPT나 뭐 제미나이를 써보면 다르거든요. 경쟁력을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쓰는 거죠, 그죠?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 어렵고, 근데 차라리 카카오는 처음에 그 부분에서 네이버에 뒤졌다고 했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 뭐 챗GPT를 사실 뭐
호랑이 등에 옮고 타고 간다는데 뭐 그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플랫폼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웹 서비스 같은 부분을 이야기할 때 볼 때요. 편리성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카카오가 그 부분을 구현해낸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MZ 세대들 잡아야겠지만 지금 중장년층의 그 참여도가 너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불편했었던 유저들을 쉽게 뭐 AI에 대한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여기인데 지금 뭘 개편하고 이러면 나이 든 사람은 싫어하고 귀찮고 뭘 또 바꾸냐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래 귀찮은데. 근데 생각보다들 요즘에는 빠르게 적응들 잘하시지 않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중장년층은 뭐 카카오와 유튜브 쪽에 장악력이 좀 높고요. 좀 그 밑에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기존 뭐 틱톡이라든지 네. 예, 이쪽으로 좀 양분화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 카카오가 지금 그 중간선상에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의 역할론이 저는 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주가가 이런 기대감을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편리하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라고 하면은 저는 카카오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정고점 돌파는 일단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자체적으로만 이제 또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네이버랑 비교해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냐 카카오냐 우리가 지금도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두 개 이분법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네이버를 사야 되냐 카카오를 사야 되냐 그 비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봐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카카오는 뭔가 좀 시도하고 있는 게 잘 되느냐 이건 이제 검증하는 네, 거죠. 저는 조금 더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만 초반에 좀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번 개편을 통해서 실적 개선세가 가능한 구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디바이스 우리 AI에 대한 고민을 초창기에 할 때 온디바이스 얘기 정말 많이 했었어요. 예. 어느 디바이스? 그럼 휴대폰이 가장 먼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휴대폰에서 AI 기능이 변변치 않지 않나요? 네,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번역 기능, 뭐 사실 뭐 사진으로 뭐 하는 AI 기능 이런 부분들이 휴대폰을 새로 교체할 만큼의 강력한 모멘텀은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 디바이스 자체라기보다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결국은 또 플랫폼 쪽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잡을 수 있기가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카카오는 지금 그 증권사에서 목표치는 한 지금 66,000원인데 글쎄 뭐 증권사에서도 목표치를 최근에 올렸나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최근 목표가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목표가를 볼 때요. 아주 넓게 잡고 보진 않고 한 3개월여의 추이 정도를 좀 보기는 합니다. 이제 근데 최근에 이제 9월달, 8월달 평균, 뭐 9월달 평균을 일단 보게 되면은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8만 원 안팎, 7만 원 안팎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주가는 전고점이 7만 1,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지금 따라왔어요. 지금은 6만 7천 원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8월 달에 말씀드린 그 목표가가 평균적으로는 8만 원 살짝 아래, 8만 원 전후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9월 달 돼서 목표가는 살짝 상향되긴 했어요. 그리고 한 10만 원 정도까지 보는 데들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전고 돌파, 그를 통해서 일단 8만 원대가 1차적인 좀 저항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MTN에서 김현웅 의원 나왔을 때는 뭐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오픈해서 실제로 열어봤는데 바뀐 게 없어. 또는 바뀌었는데 너무 어색해. 그럼 그에 따른 적응 기간이 또 필요할 것이고 너무 기대치가 컸다라고 할 수도 있어서 지금 아주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존 보유자분들은 굳이 또
이 부분을 좀 덜어낼 필요도 없다. 예. 지금 양쪽 모두 다 매수매도 모두 다 이제 관망하면서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카카오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가? 네, 근데 이전하고는 양상이 다른 거죠. 그때는 정말 카카오가 모든 우리의 생활 속 분야를 다 진출하면서 다 빨아들였잖아요, 그죠? 관련 안 되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네. 뭐 검색은 아닌가? 쇼핑, 뭐 톡, 이건 뭐라 그래? SNS 톡, 무슨 뭐 택시, 뭐 선물하기, 꽃집, 예. 뭐 선물, 다 그게 결국 문제가 돼갖고 그죠? 골목 사건 얘기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때 또 어쨌든 이제 대세를 이제 생활의 대세를 바꾸는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런 건 아닌 거고 AI의 모멘텀을 얼마나 구현하느냐,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긍정적 의견으로 주셨고, 네,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됐습니다. 네, 카카오 이야기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 MTN 투자학교, 기술적 분석, 실전 투자는 MTN 투자학교, 투자 기법 나도 만들 수 있을까? MTN 투자학교, 해외 투자 혼자는 힘들어. MTN 투자학교. AI를 활용한 실전 투자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MTN 투자학교. 실전 투자 종합반 2기 많은 신청 바랍니다.